하나뿐인 내 편, 최수종 진경, 나홍주, 진경 임신한. 그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사실이 드러났다. 최수종 충격. 하나뿐인 내 편 최수종, 진경의 반지 돌려주며 재차 이별 확인. 하나뿐인 내 편 최수종이 진경에게 이별을 확실히 했다. (23일) 방송된 KBS 주말 드라마 하나뿐인 내 편, 극본 김사경, 연출 홍석구에서는 강수일, 최수종, 이나홍주, 진경에게 재차 이별을 고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강수일과 나홍주는 성당에서 마주쳤다. 아이들에게 빵을 만들어준 후 두 사람은 성당 밖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강수일은 만난 김에 이거 돌려드리겠다면서 반지를 뺀 나홍주에게 건넸다. 나홍주는 눈물을 머금은 채로 이걸 왜 나한테 주냐. 정리하고 싶으면 그냥 버리라. 내 건 내가 버리겠다고 말했다. 강수일은 반지는 그렇게 하자면서 우리 여기서 이렇게 만나면 안 될 것 같다. 내가 아이들한테 당분간 일이 있어서 올 수 없다고 잘 얘기해주고 가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나홍주는 아니다. 내가 안 오겠다며 아이들은 강 선생님이 만든 빵을 더 좋아한다. 그러니 내가 안 오겠다고 말하고는 오열하며 자리를 떴다. 사진 KBS 하나뿐인 내 편 방송 화면 캡처. KBS 하나뿐인 내 편에서 최수종이 진경에게 이별을 고했다. (23일) 방송된 하나뿐인 내 편에서 나홍주, 진경 등은 성당에서 아이들과 빵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강수일, 최수종 등을 찾았지만 나홍주는 당분간 강쌤이 못 올 것 같다면서 곤란해했다. 하지만 강수일이 깜짝 등장해 먹고 싶은 거 아저씨가 다 만들어주겠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함께 빵을 만들었다. 두 사람의 손가락에는 결혼을 약속했던 반지가 여전히 있었다. 강수일은 홍주 씨가 성당에 없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만난 김에 이거 돌려드리겠다며 반지를 건넸다. 나홍주는 이걸 왜 날 주시냐. 정 빼고 싶으면 버리셔라. 제 건 제가 버리겠다며 울먹였다. 강수일은 우리 여기서 이렇게 만나면 안 될 것 같다. 아이들에겐 당분간 제가 일이 있어서 못 볼 것 같다고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나홍주는 아니다. 제가 안 오겠다. 아이들은 강쌤이 만든 빵을 더 좋아한다.
그러니까 제가 안 오겠다고 눈물을 흘렸다. 강수일은 반지를 바라보며 눈물을 애써 참았다. 하나뿐인 내 편 최수종이 진경을 밀어냈다. (23일) 방송된 KBS ETV 하나뿐인 내 편 92회에서는 강수일, 최수종 분, 이나옹주, 진경에게 선을 긋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강수일은 성당에서 우연히 나옹주와 마주쳤다. 앞서 강수일은 신부에게 나옹주가 집으로 돌아갔다는 연락을 받고 성당을 다시 찾았던 것. 이후 강수일은 만난 김에 이거 돌려드릴게요 라며 반지를 건넸고 나옹주는 이건 왜 절 주세요. 정 빼고 싶으면 그냥 버리세요. 제 건 제가 버릴게요 라며 울먹였다. 결국 강수일은 반지를 버리겠다고 말했고 우리 여기서 이렇게 만나면 안 될 것 같네요. 제가 아이들한테 당분간 일이 있어서 올 수가 없다고 잘 얘기해주고 가겠습니다 라며 못 박았다. 나옹주는 아니에요. 제가 안 올게요. 아이들은 강 선생님이 만든 빵을 더 좋아해요 라며 눈물 흘렸고 도망치듯 자리에서 벗어났다. 진짜 살인범 반전이 드러났고 박정훈의 코피로 건강 이상이 암시됐다. (2월 23일) 방송된 KBS ETV 주말 드라마 하나뿐인 내 편 91회 극본 김사경 연출 홍석구에서는 강수일, 김영훈 최수종 분에게 누명을 씌운 노숙자 양 사장 이영석 분의 반전이 드러났다. 28년 전 장다야, 윤진희 분, 부친 장대호 살인죄로 무기수가 됐다가 모범수로 석방된 강수일은 정작 재살인을 기억하지 못했다. 강수일은 장다야 백부가 찾아왔을 때도 아무것도 기억 안 난다고 일관했다. 강수일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만큼 목격자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을 것. 강수일은 그 목격자가 노숙자임을 알아봤다. 강수일은 수차례 제빵집까지 찾아온 노숙자를 알아보고 우리 예전에 본 적 있죠? 아저씨 28년 전에 대부업 사무실 했던 그분 맞으시죠? 예전에 아저씨 사무실 앞에서 일어난 살인사건 재판에서 목격자라고 증언하신 분 맞잖아요? 내 이름 김영훈이다라고 물었지만 노숙자는 그런 일은 모르겠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라며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다. 강수일은 나이 드셨지만 그분이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정말 잘못 봤나? 라며 넘겼지만 노숙자는 달랐다. 그는 과거를 회상했고 그 회상 속에서 장대호를 죽인 진범은 강수일이 아는 그였다. 그는 돈을 들고 도망친 강수일을 칼로 찌르려다 강수일이 쓰러지며 장대호를 잘못 찔렀다. 노숙자는 벌 다 받고 나왔는데 지금 자백해 무슨 소용이냐고 혼잣말했다.
하지만 강수일은 뒤늦게 사건 재조사를 시작했고 양 사장은 재개발 시작되기 전에 떠났다. 데리고 있던 여직원이랑 결혼해서 잘 산다고 하더니 갑자기 쫄딱 망해서 떠났다. 아들 하나 데리고 겨우 산다는 말을 들었다는 정보를 얻었다. 그럼 강수일에게 나홍실, 이예숙분, 이 여동생 나홍주, 진경분을 찾아왔다가 난동을 부렸다. 나홍실은 강수일과 나홍주가 함께 있다고 여겨 강수일을 때리고 빵집을 뒤집어놨고 보다 못한 이태풍, 송원석 등이 경찰 신고했다. 경찰은 나홍실의 사연을 듣고도 딱하지만 이미 죗값 치렀다. 지금 상해죄,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폭행죄로 형사입건 사항이다며 나홍실의 죄를 탓했다. 강수일은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나홍실은 풀려났다. 허나 나홍실은 계속 강수일을 원망했고 아들 장고래, 박성훈 분은 언제까지 이러실 거냐. 그럼 제가 그 사람 찾아가서 제 손으로 죽일까요? 엄마가 원하시는 게 그거냐. 엄마가 원하시면 내가 지금 가서 그 사람 죽이고 아버지 원수 갚겠다고 악섰다. 장고래의 도발에 나홍실 장가야 모녀가 잘못했다. 다 잊겠다고 눈물로 약속했다. 그렇게 장고래가 나선 덕분에 상황이 일단락되는 듯 보였지만 이내 장고래에게 새로운 위기가 암시됐다. 장고래는 갑자기 코피를 흘리며 요즘 왜 이렇게 자주 코피를 흘리지? 라며 의아해하다가 통증까지 호소했다. 그런 장고래를 보고도 장모 소양자 임혜진 분은 쌍코피가 나더라도 임신을 해야 이혼 안 당한다며 딸김미란 나혜미 분에게 임신을 재촉했다. 강수일이 살인자가 아님이 드러났지만 강수일은 그 진실을 여전히 모르는 상태로 단서도 잡지 못했다. 여기에 건강 이상이 뻔히 보이는 장고래는 코피를 흘려도 누구도 그를 걱정해주지 않는 모습으로 답답함을 더했다. 또 왕진국, 박상원 분, 모친 박금병, 정재순 분의 치매에 다시 김도란, 유희 분을 찾아가며 분노를 샀다.